안녕하십니까, 주얼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8월 14일 오전 5시 30분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앞서 화요일에 올려드렸던 주간 전략 영상에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와 원전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반도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아니면 못 나오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실적에서 어떤 숫자와 어떤 내러티브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국내 반도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제 토픽도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소부장 차트들을 한번 보면요, 인기가 있는 테스나 VM, 제주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장이 좋았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장이 밀리면서 같이 빠지면서 거의 한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서 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최대 수혜자,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실제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일 발표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회사가 어떤 장비를 만들고 그 장비가 공정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지까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통해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 실적을 봐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AI 반도체 투자를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려면 반도체 공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장비를 더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를 깔 때 전공정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더 늘리거나 할 때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전공정 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권 업체, 바로 ASML과 1위를 다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회사의 실적 발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실제로 설비 투자에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릴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난 분기를 보면 실적의 흐름이 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 실적을 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번 26년도 회계년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바로 내일 발표되고, 그 다음에 월가의 전망이 AI 인프라 투자와 첨단 패키징, 그리고 또 미세공정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런지 매출 90억 달러, EPS 3.39달러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4분기 가이던스가 긍정적인지 이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실적 자체도 보지만 이미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앞으로 27년 고객사들의 장비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또 수주 강도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디램과 첨단 공정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앞당겨져서 실행이 될 것인지와 다음 분기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 긍정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직접 공급을 하는 이 뉴 파워 플라즈마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장비 수주가 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공정 투자가 확대가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 물량도 같이 늘게 되겠죠. 장비 물량도. 그러면 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플라즈마 부품 장비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 핵심 플라즈마 부품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도체 장비 안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공정에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장비 내부에서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 파워 플라즈마의 경우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전공정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 투자 수혜 확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뉴 파워 플라즈마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최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뉴 파워 플라즈마의 2028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미리 생산해달라고, 미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는 핵심 부품이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장비 생산이 늦춰지지가 않고 딜레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도 이어지고 있고, 원익 IPS 등 장비사들도 또 뉴 파워 플라즈마의 이런 플라즈마 장비를 요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 SK,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국내 장비사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뉴 파워 플라즈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뉴 파워 플라즈마의 플라즈마 장비가 RPS라는 것인데요. 이 RPS가 2-3년 주기로 교체와 수리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비를 공급해서 대금을 받고 끝나는 일회성 매출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비를 쓸수록, 그리고 기간이 지날수록 교체나 수리, 유지 보수에 따른 또 반복적인 매출도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또한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뉴 파워 플라즈마가 만드는 이 RPS라는 장비가 반도체를 만들 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공정 이름만 봐도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큰 흐름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깊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 아주 얇은 무언가를 쌓고 필요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마지막으로 또 웨이퍼를 깨끗이 씻어주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웨이퍼라는 물질을 이렇게 올려두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을 증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화학 물질을 입힙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ASMR 아니죠? ASML의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빛을 쐬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사진을 찍듯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찍어준다, 모양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모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식각 과정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제 불순물이나 찌꺼기 등을 세정 과정을 통해서 지워버린다. 이 과정을 그리고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정리하면 쌓고, 모양 그리고, 깎고, 그리고 씻고, 이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라즈마가 어디에 쓰이냐, 사실 플라즈마라고 하면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스의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줘서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게 만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웨이퍼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정교하게 깎기도 하고, 이 물질을 쌓는데, 균일하게 쌓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정을 할 때 또 공정 중에 생긴 잔여물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 전공정 단계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 파워 플라즈마의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RPS 장비는 보시면 여기 플라즈마를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여기 들어있는 이 공정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쏘는 게 아니라 이 챔버 바깥에 있는 플라즈마 발생부 RPS에서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 활성종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웨이퍼의 이 공정에 도움을 주는, 그렇게 지금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굳이 안 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장비를 거쳐서 하냐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플라즈마를 바깥에서 만들어주면 웨이퍼가 직접 이렇게 플라즈마에 따라 받는 이 충격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직접 손상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워낙 공정들이 다 미세화되기 때문에 3D화되고 구조화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좁은 이런 구멍을 반듯하게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팔 때 플라즈마를 얼마나 균일하게 제어해서 넣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 퀄리티, 제품의 ኳ리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공정에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PS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5가지 이유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역시 AI 반도체의 수요 폭증입니다. 그래서 GPU, HBM, AI 가속기 등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해서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플라즈마의 수요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RPS 장비의 수요도 같이 높아진다. 그래서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가속이 있고, 다음에 2.5D, 3D 같은 구조의 증가, 이런 복잡한 구조, 미세 구조가 구현을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RPS 등 고밀도 플라즈마의 공정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웨이퍼를 최소한으로 손상시키기 위해서 또 바로 플라즈마를 쐬는 게 아니라 장비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요구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수록 선단 공정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장비가 같이 발주가 된다. 네. 그래서 이 RPS 장비도 같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 시장의 규모 자체도 지금 2023년에 1000억 달러에서 28년에는 1600억 달러로 거의 60% 가까이 지금 5년 만에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이 장비 중에서 RPS 관련 장비의 비중이 또 8%에서 12%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장비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 RPS 관련 장비가 쓰이는 그 비중이 장비 중에서 RPS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 원인은 역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AI 반도체, 즉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RPS 장비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진다. 즉 뉴 플라즈마 여기 그래서 뉴 플라즈마 파워의 이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뉴 파워 플라즈마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 파워 플라즈마의 실적을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8년도까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수주의 확대가 실적, 숫자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데, 숫자를 보면 26년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서 26년도 실적인데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26년 연결 매출은 7천억에서 7,200억 사이 정도,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금 올해 1분기에 벌써 연결 기준으로 매출 1,400억, 영업이익 136억을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결 실적에는 뉴 파워 플라즈마, 즉 RPS 장비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방산 사업도 하고 같이 지금 또 이제 첨단 소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회사들의 지금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실적 개선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또한 지금 연결하고 별도 모두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국내하고 해외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해외 매출액이 단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액 비중이 높아질수록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주가의 리레이팅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의 예시로 이제 옛날에 효성중공업이 변압기를 국내에만 공급하던 거를 미국에 해외에 공급을 하면서 해외에 공급하면서 단가가 세지고 ASP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서 리레이팅이 됐던 그런 흐름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뉴 파워 플라즈마의 주가의 리레이팅의 원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뉴 파워 플라즈마 주가가 실적이 비싼 건지 싼 건지 한번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26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1,200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타겟 멀티플을 12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EPS 1,200원에다가 멀티플을 12배 곱하면 저점가치 15,000원.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좀 잡아볼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향후 계속해서 더 15,000원보다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예를 들어 원익 IPS가 22배 수준이고, 그 다음에 테스나 유진테크도 뭐 27배, 30배 수준인 반면 뉴 파워 플라즈마는 13배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단순히 PER이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성장률도 다르고 영업이익률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는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뉴 파워 플라즈마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진 않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향 공급 확대 기대가 있고, 또 반도체 본업도 좋아지지만 자회사들도 좋아지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생각해보면 현재가 기준 약 상승 여력이 20%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차트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제가 중요하게 지금 봤던 가격이 여기 11,000원이고 그 다음에 1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11,000원과 12,000원을 지금 모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 1파가 나왔고 여기서 2파가 지금 기간 조정으로 길게 지금 거의 한 3달 넘게 이어졌고 이제 3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기준에서는 3파의 상승폭이 1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올라갔던 거의 2배 올라갔던 것보다 훨씬 더 2.5배에서 뭐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8,500원 선에서 24,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내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실적 발표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시간 외에서 사실 수 있으면 2% 정도 사시고,
그다음에 가이던스와 디램 어플라이드 멀티의 실제 고객사들의 투자 규모를 확인 후에 또 2%를 사고, 그다음에 13,140원 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정적으로 지지가 된다면 또 2%를 사서 최대 6% 비중을 담는 것을 지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 3분의 1 매도, 그리고 17,000원에 또 3분의 1 매도, 저 19,000원까지 3분의 1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